교육하는 컨텐츠입니다. 선교지는 게임을 통해서 결정할 건데요. 이번에 할 게임은 코끼리 코 돌고 스티커 붙이기! 뿜뿜!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4명이서 코끼리 코 10바퀴 돌고 스티커 붙이기. 그 4명이 붙인 스티커 중에 가장 큰 숫자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뺀 그 수의 나라가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교지는 어떻게 정해지냐고요? 저희가 바로 이렇게 미리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게임 한번 살펴보러 가실까요? 준비! 시작! 가장 큰 번호는 8번, 가장 작은 번호는 1번. 8 빼기 1은 7. 7번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7번 캄보디아! 캄보디아 어떤 나라일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올라이십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편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캄보디아는 과연 어떤 나라이며 어떤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는 푸놈펜이라는 곳이에요. 위치는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국토 면적 18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까운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꽤 넓죠? 그리고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2시간 정도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캄보디아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캄보디아의 언어는 바로 크메르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언어인 크메르어의 크메르는 과거 크메르 제국의 이름에서 따와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근 다른 나라의 언어와 달리 성조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캄보디아는 영어를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캄보디아 말을 모르더라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니 소통하는 데 있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화폐인데요. 캄보디아는 리엘이라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달러와 리엘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보통 리엘을 많이 사용하고 5만 리엘이 가장 큰 단위의 지폐라고 해요. 화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폐의 종류와 색이 각각 다르니 선교를 갈 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캄보디아에서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다음으로는 캄보디아의 음식 중 대표적인 것 3가지 정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꼬이띠우라는 캄보디아식 쌀국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라는 연꽃 열매가 있다네요. 다음으로는 커피. 이건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까페이 뜩떡고우라는 연유 커피를 현지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2,000리엘이니 우리나라 돈으로는 600원 정도 되겠네요. 이제부터 소개하는 인사법은 근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캄보디아의 전통적인 인사법으로 함께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이 인사를 할 때에는 인사하는 대상에 따라 손의 높이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해요. 부처나 신, 조상에게 기도할 때는 두 손을 이마까지 올려 합장하여 인사하고 친구나 후배에게 인사할 때는 보다 낮은 가슴 높이 정도에서 합장을 하여 인사를 한다고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인사하는 상대의 지위가 높을수록 합장한 손을 들어 올려 인사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 갔을 때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상대방의 머리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나 이건 똑같겠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신체 중에서 가장 높은 부위인
머리를 가장 신성하게 여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삿대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만약 사람을 가르쳐야 할 일 있으면 손바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포함해서 모든 유적지 방문 시에는 민소매, 짧은 바지,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이 유적지를 신성한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복장에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서는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수돗물 대부분에 석회질과 철분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날씨와 기온입니다. 캄보디아는 고온 다습한 열대 몬순 기후로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건기 때는 아주 더운 날씨로 최고 기온 20도에서 30도에 육박하며 무척 덥고 건조하다고 해요. 동남아 지역이라 그런지 습한 우기 때는 종종 스콜이라는 열대성 소나기로 많은 비가 내리니 날씨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점은 잘 참고하고 선교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인구와 종교의 구성은 총 인구 1634만 명, 종교는 불교가 9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지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넓은데 반해 인구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네요. 불교가 대부분의 종교이다 보니 캄보디아에서 승복을 입은 승려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비율은 0.35%로 우리가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더 기도하고 힘써야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와 국왕을 살펴볼 텐데요. 캄보디아는 과거에 크메르 제국 시절 전성기를 누려왔으며 이후 프랑스에게 식민 지배를 받은 뒤 크메르 공화국을 거쳐 지금의 캄보디아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캄보디아 왕국의 국왕은 노로돔 시아몬이라는 왕이 국가의 원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캄보디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캄보디아 선교 이야기를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진짜 캄보디아 선교 이야기는 2편으로 이어집니다. 모두가 온라인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함께